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사과한다고 하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내놓은 방안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이렇게도 쉽게 해경을 해체하면서 국정원 해체는 왜 못합니까? 왜? 남재준한테 약점이나 잡혔습니까? 부정선거 당선 범이기 때문에 그 보원,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국정원은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는 양반이 지금까지는 왜 눈물 흘리지 않고 싸늘한 표정으로, 화난 표정으로 유족들이 진도체육관에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외면하고 갔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가는 그 유가족들의 행진을 왜 막았습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왜 기자들 질문은 안 받습니까? 청와대 기자실에 그 포진에 있는 충성스러운 기자들 못 믿습니까? 기자들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출입기자였으면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 눈물 진짜 눈물이냐고요. 악의 눈물입니다. 박근혜, 당신의 눈물은 악의 눈물입니다. 이제부터 충성스러운 KBS를 비롯해서 KBS 찜쪄먹는 MBC, 종편들 연합 찌라시 눈물의 화보 곧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또 세뇌시키려 하겠죠. 눈물이 아닙니다. 접입니다. 정몽준이 흘렸던 눈물을 몽접이라고 하더군요. 박근혜의 눈물, 악의 눈물은 그래 접입니다. 그 진정성을 믿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만회를 위해서 외국으로 간다고요? 도대체 다시는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던 박정희, 사람들은 이제 삼선으로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래서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했던 박정희, 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유신헌법으로 체육관 선거로 만들었으니까요. 국정원만 빼고는 뭐든지 해체하겠다는 박근혜, 설마 대통령 직선제나 국회의원 선거도 해체해서 임명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져 내려올 겁니다. 박근혜 대국민 담화보고 열받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경향신문 기자 수첩을 보니까 hen성월이라고 있습니다. hen성월이가 공개 처형당했다고 찌라시들, 종편들 무수히 지지됐습니다. 북한 장사했죠. 그런데 한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 총살당한 것을 알려졌던 북한 모란봉 악당의 hen성월 단장, 지난 16일 조선중앙TV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hen성월은 그냥 녹화된 것도 아니에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나타나서 무슨 창조의 물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연설 내용이 아니라 이 장면은 그동안 hen성월이가 공개 처형당했다고, 김정은이가 악랄하게 hen성월이까지도 무슨 공개 처형했다고 온갖 나발을 불었던 종편 찌라시들이 북한 장사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차 있는 것인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참, 그런 한심한 종편들의 북한 장사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넘어가는 저 같은 50대, 60대가 있다는 것도 정말 쪽팔린 일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제 몰린다는 말을 쓰는데요. 박근혜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지탱해온 이 땅의 자칭 보수 세력들, 6.25 때 국민들은 다 서울에 남겨놓고 저 서울에 있습니다라고 사기치고 톡했던 이승만을 추앙하는 이 실력 없고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는 뻔뻔함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잡아서 어떻게든 해나가면은 만사행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인간들. 이제 몰리니까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나섭니다. 국가를 개조한다고요? 국가를 왜 개조합니까? 정권을 바꾸면 될 일을. 그리고 국가를 개조한다는 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건 니들이 할 일이 아니야. 니들은 개조당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이유진 기자가 니들은 아니야 라고 일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 한 달이 지나자 나라가 이럴 수 있느냐는 장탄식에 답하는 학자들의 분석이 줄을 잇는다. 비리사고 사회, 재난사회, 기업국가 등의 개념이 나왔고 이제 이런 나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중 김덕영 독일 카셀대 교수의 분석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을 가리켜 허약한 국가라고 했다. 강력한 국가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지만 이곳은 개인의 생명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국가 앞에 무릎 꿇린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강력한 국가라는 것은요, 진짜 강력한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진짜 강력하니까. 그러나 허약한 국가는 오히려 개인의 생명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국가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의 허약한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적지 않다. 권영숙 서울대 교수는 두고 보라. 사회 특성에 대한 캠페인 운동이 곧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를 바꾸자는 저항 담론을 역이용해 국가와 기업이 손잡고 강한 나라 운동을 전개할 게 뻔하다는 얘기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일본의 1억 총참회를 언급했다. 전후 일본이 그렇게 집단 책임과 죄의식을 털어내면서 새 국가 건설을 추진했듯 누군가 참회 뒤 새 국가를 건설하자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네, 지금 보수 기독교에서는 나를 때려라. 참회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저는 그 보수 기독교들 하는 꼬락서니 보고 지들이 또 무슨 찌끄리를 하려고 저따위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후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했다면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지적했듯이 국가 개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무슨 국가 개조하겠다는 제안이 그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때 힘께나 쓰던 보수 인사들이 총출동한 범국민 운동단체도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고 외칩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면야 환영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서 쇄신돼야 할 그 객체들이 자기들이 쇄신하겠다고 나오니 저게 또 무슨 짓거리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1997년 박정희 부활론이 한창일 때 4.19 선언문을 기초했던 이수정 전 문화부 장관을 이유진 기자가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수정 전 문화부 장관은 4.19가 민주주의 혁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선진국을 꿈꾸며 발전된 민주주의를 향한 욕망이 내장되어 있었노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적 방법이라면 좋았겠지만 5.16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애둘러 평가를 했습니다. 이수정 씨의 이야기는 4.19 안에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그러한 욕망들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표출되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이래선 박정희 정권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민주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준 기자의 얘기대로 요즘 정말 그 얘기가 생각나서 조마조마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제 몫을 하도록 만들자는 그런 저항적 요구를 이 국가를 믿을 수가 없다. 이 사회를 바꾸자라는 운동을 라는 그 요구는 본질적으로 저항입니다. 기성체제에 대한 레지스탕스입니다. 그런 저항적 요구를 강한 지도자, 강한 국가운동으로 냉큼 바꿔서 시국을 뒤덮어버릴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하자며 채찍질 당할 생각하니 벌써 지칩니다.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촛불의 집회도 또한 떠오른다고 유진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꿈으로 내면을 탐색하는 꿈작업가 고혜경 박사는 4월 16일 전후 사람들의 꿈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사고 직후엔 많은 사람들이 악몽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 그 내용을 기억하지도 못했단다. 최근 들어서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꿈을 많이 꾼다고 한다. 노래, 악기 꿈은 가장 혼란한 시기에 새 판을 짜는 꿈이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사람들이 노래와 악기가 들어간 꿈을 많이 꾸는 것은 그야말로 보수 정권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회를 전면 쇄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공감이 그 꿈속에 스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판을 짜자고 하면은 마치 강한 국가를 만들자 라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나쁜 이 나라를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국가 기조론에 포섭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살 수도 없는 딜레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주체를 담당해온 사람들이 또다시 중심에 서겠다고 나서는 일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목에 칼이더라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발전, 민족중흥, 이따위 말로 생명과 노동, 평등 같은 가치를 송두리째 외면해온 당사자들, 바로 그 당사자들인 만큼 정말로 새로운 판을 짠다면 이 판에서 그들은 빠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온 나라가 노란 리본의 물길을 이룰 때 왜곡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 한몫한 야당 지도부들도 새로운 판을 짤 주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사회, 바로 그들이 만든 사회가 세월호를 침몰로 이끌고 구제에도 실패했던 겁니다. 그들을 빼고 아직까지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국가의 방치 아래 그냥 죽도록 내버려졌던 다양한 서민들, 그 하위 주체들이 재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체들의 연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도 진짜 풀뿌리로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이제 책임이 생겼다는 이 칼럼, 우리에게는 단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정말로 새로운 판으로 바꿔야 될 책임도 동시에 주어진 겁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아까 이유진 기자의 컬럼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해체돼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 대통령 당신부터 적폐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하셨다지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다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적폐가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혹시 적폐 운운하시는 것이 당신께서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닌가요? 네, 이 모두가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구할 수 있었던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도, 그리고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모두가 대통령, 그리고 당신들로부터 비롯된 이 나라의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일이 벌어지니 왕저왕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무 일도 못하면서 입으로는, 주둥아리로는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그래도 최선이라도 다하면 좋았을 건데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단지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책임만 피하려 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당신의 적폐입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적폐라고요? 바로 당신들의 적폐, 박근혜 당신의 적폐란 이야기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구조활동보다도 장관에 대한 의정과 보고가 우선하는 것, 그리고 재난구조보다는 충격 상세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당신이 이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입니다. 구조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인지 사설업체 영업부서인지도 모를 형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적폐입니다. 사고 현장에 사법경찰을 더 많이 깔아놓고 정부활동에 더 열을 올리는 것이, 그리고 유가족의 길을 가로막고 채정사진을 찍어대는 것이, 그리고 노란 리본을 달았다고 불신검문하고 가방을 뒤지는 것이 박근혜, 그리고 자칭 보수 우익들, 그들이 만든 정권의 적폐입니다. 보도를 통제하고 기사 왜곡하는 것, 황제라면 계란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청와대에서 쫓아내는 그런 보복이 바로 적폐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했다고 교사들에게 징계로서 보복하고, 그리고 협박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당신들의 적폐입니다. 국민의 안녕은 안정에도 없고 대통령의 안녕만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이고 언론의 자유가 다 필요 없다는 그런 형태가 바로 적폐입니다.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을 천지사방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데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자신의 출세와 이익과 영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이상하죠. 대통령의 당선에 온갖 수단 다 동원해 기여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본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공평무사하게 일하리라 기대할 수 없겠죠. 관피아를 막겠다고요. 대통령이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전리품처럼 여기니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을 자기 집 텃밭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적폐라는 것은 사실 박근혜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박근혜 당신은 이 일이 당신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거늘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 나도 피해자라는 그런 피해망상적인 태도가 바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박근혜 당신의 적폐입니다. 당신의 원칙과 신뢰는 이미 원칙도 신뢰도 없는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관 몇 명, 공무원 몇 명 도려내시겠지요. 뭐 해경을 해체한다고요? 해경은 해체하면서 국정원은 왜 해체 못합니까?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약속하셨다고요. 유가족을 면담하고 아들의 눈물을 보이셨지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해결책이라고 뭔가를 내놓았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진정성을 보여야죠.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은 안 하고, 그리고 끝까지 KBS에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는 그런 눈물을 진정성 있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본인의 두 팔, 두 다리를 모두 잘라내는 그런 업참 마속이 아니라 업참 사지의 그런 각오로 이 일을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통일한 반성과 함께 이 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제발 좀 셀프 조사, 셀프 개혁은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유가족들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박근혜 당신의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계획, 관료계획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뭘 지 꼴리는 대로 만들겠다, 해체하겠다, 이런 식의 반성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동걸 교수가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것처럼 다 내려놓는 것만이 대통령께서 임기까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요.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해결사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 기자에 나누신 똥누리 타파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왕싸가지님이 봉화마을에서 조합원 배가 운동에 고생해주신 경남 조합원분들 땡볕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황핵철님, 그린비님, 창녕해바라기님, 깨준마님, 박미정님. 아픈 사람 매번 나가자고 해서 시방 미안해. 우리가 사주잖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5명 가입하셨는데요. 충남 서산시 갈산동의 안희찬님, 울산 북구 화봉동의 유영선님, 창원시 진해구 초전북로의 고맹성님, 김해시 울하동 이편한 세상의 정소정님, 그리고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의 김경수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김경수님은 경남도지사에 출마하신 그 김경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어서 사설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갈 때까지 간 박근혜의 방송장악 들어보시죠. 지난 12일 물러난 한국방송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KBS의 보도 독립성과 관련된 폭로를 했다. 폭로 내용은 1985년 보도지침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비슷한 경험을 찾아 3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 그동안 권력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언론에 간섭한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30년 전 한국일보 김주원 기자와 한국방송 김시곤 국장의 자세는 다르다. 김 국장이 뒤늦게 각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배신당한 데에 대한 안갚음인지는 알 길이 없다. 중요한 건 외압이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란영이가 오로지 청와대만 쳐다보면서 사사건건 이건 올려라, 이건 내려라. 간첩 조작 사건은 앞에 보도하지 말라. 해경 너무 조지지 말라. 사사건건 간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김시곤 국장의 폭로 이전에도 국민들은 청와대와 KBS의 관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보도 보면 다 알죠. 바보입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KBS 쪽에 사과라고 요구하다 문전박대를 당하자 바로 청와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KBS가 독립된 공영방송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는 곳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KBS 가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청와대로 돌린 거는 청와대를 때리면은 KBS 청와대 소나기에 놀아나는 말만 문의만 공영방송이니까 틀림없이 말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감이 발휘됐던 겁니다. 이런 예상 아니나 다를까 적중했습니다. 콧방귀만 끼던 기란영 사장이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직접 사과를 했고 그리고 김시곤이를 사표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얼음장을 놨으니 말입니다. 그 사표를 낼 위기에 있었던 김시곤 국장. 그 발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청와대 쪽이 해경을 비난하지 말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는 부분입니다. 기란영이는 김시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지만 이미 방송된 내용이 사실임을, 그 말이, 김시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화면을 놓고도 SBS는 세 번째 빠져나온 승객 구경만 한 해경 대피 지시도 없었다 라면서 해경을 중점적으로 비판한 데 비해서 KBS는 구조 안간힘 해경 뒤로 줄랭랑 선원들이라는 타이틀로 해경보다는 선원들 비판에 중점을 더 보도하는 등 증거는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마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한 원망이 청와대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해경의 무능력과 안이함이 부각되면 그에 대한 비판이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를 타고 올라가 마침내 국무총리 그리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도달할 것이기에 미리 끊어내자는 그런 심산이었을 겁니다. 공영방송은 권력과 거리를 두고 진실을 보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을 청와대가 정권 보위의 수단쯤으로 여겼으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물론이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마저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 문제는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한 말을 스스로 어긴 것이기도 하다. 지난 3월에 한 이야기 진짜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 문제는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KBS 이번 세월호 참사 국면 보도에서마저 그게 무슨 박근혜 정권의 아니에 관계가 있다고. 아니 박근혜 정권의 실력이 드러나면은 아니에 관계가 있겠죠. 사사건건 이렇게 보도에 간섭하고 통제를 하고 김시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야 김시곤이 뭔 말 잘못했어 그냥 쌩 까고 나가자라고 해놓고 청와대 전화 한 통 받고 사표를 내라고 기란영이가 얘기할 정도로 이 정도로 청와대 딸랑이 노릇을 해온 청와대 딸랑이 노릇을 하도록 만든 그 청와대의 수장인 박근혜가 했던 뻔뻔스러운 거짓말 진짜 가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김시곤의 폭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습관처럼 되뇌이는 국가 개조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누가 돼야 하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기란영이는 물론이고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 등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와 간섭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찾아내 철저히 조사하고 해임시켜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인 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에도 즉시 착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초기처럼 머리 숙일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아까 KBS 한심하기 짝이 없는 KBS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예, KBS는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명된 사장이 전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장이지만은 라디오, 제가 맡은 방송은 제 마음대로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인연과 이상이 맞지 않으면은 일정한 시간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 진행자가 교체되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불합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와 TV에 특히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 말에 부담을 얻을까 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얘기 못합니다. 얼굴도 잘 안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회의 때 빼놓고는. 이런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후원해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한 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 불편하신 분들은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가입하신 김용덕님 출장까지 납부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으로 메일이 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너풀 흘렁입니다. 남편을 조르고 졸라 드디어 조합원 가입 신청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반대한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가입하는 것이라 어려웠습니다. 결제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라 제 이름과는 다르지만 송금시 이름 플러스 휴대전화 끝 4자리로 구분이 된다고 하니 시도해 봅니다. 스캔한 신청서도 첨부했습니다. 조합비 1구자 5만원, 외환은행으로 송금 예정. 사용료 1년 선납 13만 2천원, 기업은행 사용료 선납 계좌로 송금 예정. 사용료 할인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국민TV 화이팅!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풀 흘렁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게시판에 행복곡가님이 5월 17일 아침에 월 사용료가 통장에서 출금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기쁘던지 돈 빠져나가고 기뻐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심 가득 국민TV가 주류 언론이 되기만을 기원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는 원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의 칼럼,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피케티 비율과 한국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그리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마 피케티라고 유명하죠. 이제 월드컵 스타 축구 선수만큼 유명인이 됐습니다. 피케티가 쓴 21세기의 자본 때문입니다. 캐피탈리즘 in 21st century 이 정도 됩니까? 이거는 경제 자본주의 내버려 두면은 다 잘 될 거라는 이런 기존의 신화를 다 깨부시고 내버려 두면은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는 이런 정말 누가 생각해도 간단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해냈기 때문에 피케티의 이론이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신자주의 강풍 속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특히 심합니다. 정태인 씨의 분석에 따르면요, 한국은 불평등도로 따지면 이제 1, 2위를 OECD 국가에서 다툰다고 합니다. 세월호가 우리를 절망케 했던 게 뭡니까?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런 불평등에서 비롯된 사회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점,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